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청년 인구 유입은 경기 북부 지자체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된 과제입니다. 의정부시 역시 예외는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의정부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 그리고 임진홍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구 감소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시는지 먼저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좀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들을 이제 뵙게 되는 기회들이 많은데 네. 생각보다 예전보다 많이 이제 학력 인구뿐만 아니라 취약전 아동들이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네. 현장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더라도 예전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울음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깝다라는 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대표님도 어떠세요? 이렇게 체감으로 많이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의정부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지역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 차원에서 지역 인재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네네. 이 친구들이 한 3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 서울로 이직을 많이 해요. 이직 사유들을 좀 대화를 해보다 보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 네. 예, 도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뭐 연애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한 도시가 됐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뭐 직원들이 서울로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네. 또 한 몇 년 있으면 금방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청년 인구 대책을 살펴보려면 먼저 청년 인구 현황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현재 의정부시 인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의정부시 인구는 46만 5천 명 정도인데요. 네. 그 중에 만 19세부터 네네. 만 34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9만 7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7. 네. 저희 나라의 대한민국 전국 평균이 19.7%고 경기도 평균이 20.5%인데요. 아, 네네. 수원시의 경우는 24%예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시는 뭐 20.7%고 양주시는 18.3%, 동두천시는 17%인 것을 보면 우리 경원선권역의 네네. 도시 경쟁력이 경기도 최하권역의 수준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경기 북부에서 이제 의정부시는 나름 젊은 도시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충격이기는 해요. 좀 놀라운데 의원님, 의정부시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점차 문제는 결국은 고령화 사회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제 인구에 대한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율의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계속 선순환 운동이 돼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어떤 출산율이 계속 정상적으로 출산율이 이루어진다면 계속 젊은 층들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그러니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갖게 되는데 고령의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점점 인구수가 고령화의 사회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인구 유입 정책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유입에 따른 유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것의 등장의 배경들은 네네. 대한민국이 저성장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청년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들이 좀 생겼어요. 고성장 시대의 청년들은 항상 새로운 기회들이 늘 많았었는데 네. 이 저성장 시대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역들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청년이 사회적 약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2020년도 8월에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해가지고 네. 이를 시행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뭐 청년 마을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고요. 네, 네. 다른 측면에서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위해서 네. 사실 사람들은 인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인구 이동의 첫 번째 목적들이 일자리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 목적들은 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헌법상의 권리들을 찾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지방이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헌법상의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구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 정책과 인구 정책이 결합한 정책들이 우리 행안부에서 추진한 청년 마을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보다 나은 삶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건데, 그 의정부시도 이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3개년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정부시에서는 뭐 올해 1단계로 청년 도시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네. 내년에는 2단계로 청년 도시로 도약, 후년에는 3단계로 청년 도시로의 정착 등의 뭐 연도별 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네. 뭐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 촉진, 네. 일자리의 질 상상, 창업 지원, 능력 개발 지원, 네. 주거 지원, 복지 증진, 뭐 금융생활이나 문화활동 같은 걸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어떤 과제들을 발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세수가 감소해서 이제 국가 예산이 상당히 좀 위축됐잖아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2단계와 3단계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의 방향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의정부시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 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 정책들이 실제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질까?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일자리의 창출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일자리라는 거는 의정부 내에서 기업이 유치돼야 되고 어떤 좋은 양질의 자리가 들어와야지만 일자리라는 얘기가 개념이 되는데 의정부는 수도권 정비 규제법에 의해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주요 시설들, 의정부가 어떤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괜찮은 의정부시가 괜찮은 도시구나라는 인식으로 들어오는 포인트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젊은 층들이 어떤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는 큰 프레임, 어떤 틀은 의정부가 제대로 된 어떤 경기 북부 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틀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요번에 내년도 초에 경기 북부 의정부시에 경기북부 LH 이제 사업 본부가 들어서는데 대략 인구 한 7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정부 시청의 공무원이 대략 한 1,300명 정도로 본다면 그 인구 대비 한 60% 정도가 또 하나 이제 관청이 들어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의정부는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의정부 자꾸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관공서든 아니면 매력 있는 도시가 들어오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국제 빙상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의정부 도시라는 것 자체는 들썩들썩거리고 인구가 들어오는 이런 도시가 돼야지 다른 젊은 층들이 볼 때도 의정부가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어떤 그 시장님의 정책을 가지고 의정부시에 젊은 층이 들어온다는 거는 좀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의정부시청 네. 관련과 뭐 과장님과 팀장님 만나 뵀는데 의정부시의 청년도시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 뭐 청년 인구 정책이라기보다는 청년 복지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빅데이터로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 청년 비율, 인구 비율이라는 데이터가 지역의 도시 경쟁력과 거의 유사한 그럴 수 있죠.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체가 도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청년 복지 정책이 성과를 좌우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SOC와 학청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어떤 교육 경쟁력을 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정책들을 통해서 뭐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와줘야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에 우리 기업은 왜 안 들어오는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지식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지식 사회는 그럼 뭘 찾아가느냐? 지식 사회에서는 교육 자본이 이제 핵심 자본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쇠퇴를 하게 되면 뭐 자생적인 기업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IT 클러스터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지금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 그럼 과거에 우리 안병영 시장님께서 뭐 복합문화융합단지를 공약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프로젝트에 물류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들은 그게 의정부의 지금 현재 입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지의 수준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이런 대책들은 다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바꿔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이 기성세대와 경쟁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청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좀 지금 경계를 하고 싶은 것들은 과거에 의정부시에서 청년몰이라는 걸 했어요. 의정부 지하 상가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무상임대를 한 거죠.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장사할 때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년들이 장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서 어떤 장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의 기회비용을 뺏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청년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한다면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청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다만 뭐 임대료 조금 지원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근본적인 도움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 의식주겠죠. 그중에 이제 주거 안정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국가 정책으로 뭐 청년 지원에 대한 뭐 전세금 보증 지원이라든가 월세 보증금 지원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이제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일환으로 청년 주거 지원에 관련된 그런 조례를 이제 발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노력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떤 조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자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많지는 않겠지만 지자체, 국가, 사회가 함께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또 예산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첫 시작부터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 대책이 시작될 때 그 다음 청년들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스타트업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IT에 대한 이제 그 이미지로 다시 이제 탈바꿈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의정부 시의 자체에 뭐 기업다운 기업이 있느냐 봤을 때 없고, 뭐 우리가 이제 의정부의 전역을 찾아볼 때 용현동의 산업단지 정도가 아마 의정부에 있는 기업 정도가 될까요? 뭐 아니면은 뭐 단지 정도에도 공장 단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늘 항상 희망하고 있는 게 의정부 제대로 된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기업체가 의정부에 들어온다라는 거 상당히 좀 제한되는 요소들도 많고, 그리고 의정부의 중요한 거는 면적상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발 제한구에 묶여 있고 미군 공여지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디어 싸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업, 그건 결국은 뭐냐? 스타트업 사업이거든요. 그럼 젊은 층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사업이라든가 요즘에 많은 뭐 틱톡이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가진 IT 사업으로 전향이 된다면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들을 의정부가 공격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허들을 좀 제한시켜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 조성을 한다면 뭐 얼마든지 다른 지자체보다 공격적이고 경쟁력 있는 이런 IT 사업에 스타트업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년들도 의정부시로 들어와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도시 플랫폼 정책 공감에서도 다양한 정책들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의정부를 넘어서 경기 북부를 이렇게 아우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 연구에 집중하실 계획이실까요? 제가 한 3, 4년 정도를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우리 지역의 도시 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SOC와 도시개발사업 뭐 이걸로 이제 어떤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서울이 갖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일할 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방으로 분배할 것이냐, 이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걸로도 충분히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연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400만 명의 권리를 찾고 있느냐라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시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의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 경기 북부의 어떤 데이터들이 18개 광역시도 중에서 17위급이에요. 분도가 된다면 지금 현재는 17개인데 경기 북부가 분도가 돼서 18개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우리 경기 북부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 데이터는 몇 위냐? 17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경기 북부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는 도시가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런 권리의 분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교육과 일자리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이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소프트웨어,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분의 400만 정도의 어떤 대학 입학 정원을 보장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에서도 수시 제도에서 균형 발전 전형이라는 게 20%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균형 발전 전형은 상당히 미미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 균형 발전 그 전형이라는 거를 시간을 두고 100%까지 어떤 저는 수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경기 북부의 사람들은 경기 북부의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형식을 한다면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교육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어떤 지역의 문제들을 여기 더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야 너네도 5천만 분면 400만이 갖고 있는 권리도 너희한테 줄게 이런 형식의 지방자치가 실행이 된다면 사실은 의정부라든지 경원선권이 갖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훌륭한 것이죠. 왜냐하면 서울에 가까워서 문화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 예로다가 이제 좀 설명을 주신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부시나 이제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의원님? 예. 지금 뭐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가 지금까지는 한수 이북의 지역으로서 어떤 보안의 그 국가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당했죠. 네. 한강 또 아울러 또 한강 수계 유역에 접하고 있는 남양주시라든가 구리시라든가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또 페널티를 받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은 그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들 중에 경기북부 지역, 의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기북부 지역이 많은 그 불평과 손해를 봐가면서도 버티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교육에 대한 저는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것도 정말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불평등했던 것을 이제는 원상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내에서도 이런 경기북부에 지금까지 한수 이북의 지역으로서 가졌던 그 제한들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규제의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 자치도를 이룸으로써 경기북부가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어떤 그 매력들을 발전해서 좀 더 독립된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우리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거를 뭐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되면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7위의 경제지표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복합문화융합단지가 과연 물류단지로 얼룩되게 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많은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입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면 분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당시에 뭐 가장 핫했던 물류단지라는 거를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동근 시장님도 다시 한번 어떤 그 전임 시장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의 청년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젊은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